은퇴란 단어는 오랫동안 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보상처럼 여겨져 왔다. 수십 년간 묵묵히 공직을 지켜온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정년퇴직 후엔 연금이 나오고 나름의 노후 생활이 펼쳐질 거라는 막연한 믿음. 하지만 그 믿음이 언젠가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무너질 줄 누가 알았을까? 삶이 길어지고 물가는 오르고 병원 갈 일은 늘어나는데 연금은 제자리 걸음일 때 누군가는 조용히 지갑을 닫고 누군가는 용기를 내어 일자리를 찾는다. 특히 혼자 남겨진 이들의 노후는 더욱 단단한 전략이 필요해진다. 74세의 여성 어씨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다. 35년을 넘게 교육청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정년까지 일했다. 퇴직 당시엔 적지 않은 축하를 받았고 동료들은 이제 연금으로 여유있게 사시겠네요 라고 말해주었다. 그 말이 당시엔 참으로 따뜻하게 들렸지만 은퇴 10년이 지나고 나니 그 말이 얼마나 허망한 위로였는지 알게 됐다고 그녀는 말했다. 생활비가 빠듯했고 병원비는 늘었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계속 그녀의 예산을 흔들었다. 연금으로 충분할 줄 알았던 노후가 그녀에겐 매달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생존의 연속이었다. 첫 번째 사례는 주거비용이다. 어씨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다. 자식들에게 패끼치지 않겠다는 생각이 워낙 강해 생활비는 오롯이 그녀의 책임이었다. 연금으로 기본 생활은 가능하겠지 싶었지만 관리비와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 등을 더하고 나면 식비는 매번 줄여야 했다. 노후 생활에서 가장 예기치 않은 복병은 정기적으로 다가오는 생활비였다. 특히 여름과 겨울, 냉난방비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식사를 줄이고 옷을 껴입는 식으로 버텼다.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나는 일이 일상이 됐고 여름엔 전기세 걱정에 선풍기 하나로 밤을 지새웠다. 연금이면 된다는 말은 도시에서 홀로 살아가는 노인에게 너무나도 낙관적인 상상이라는 걸 어씨는 매달 고지서를 보며 실감했다. 두 번째는 의료비 문제다. 나이 들어가며 가장 많이 늘어난 지출 항목은 병원비였다. 어씨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어 매달 약값만 해도 적지 않다. 정기적인 검진과 간단한 치료가 반복되며 지출이 커졌고 한 번은 계단에서 미끄러져 고관절을 다쳐 입원까지 했다. 그때는 연금으로 충당이 되지 않아 적금을 깼다. 보험은 있었지만 실손 보장이 축소되면서 제약도 많았다. 혼자 병원에 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입원 중에는 자녀에게 연락할 수밖에 없었고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졌다고 했다. 이후 어씨는 건강 악화를 막기 위해 하루에 2번씩 동네 공원을 걷기 시작했다. 무리한 식비 절감 대신 소박하되 균형 잡힌 식단을 준비하고 잠을 충분히 자려 애썼다.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병을 키우지 않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그는 깨달았다. 세 번째는 일의 회복이다. 은퇴 후 어씨는 한동안 자원봉사를 했다. 그러나 생활에 여유가 없자 다시 일할 곳을 찾아야 했다. 처음에는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 망설였지만 결국 인근 도서관의 일일 근로자로 일하게 됐다. 하루 4시간 추 3회. 책을 정리하고 안내를 돕는 일이었지만 어씨는 그 일을 하며 다시 살아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돈이 전부는 아니었지만 일은 그녀의 시간을 건강하게 채워주었고 약간의 보탬도 됐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현실에서 그녀는 이를 통해 삶의 균형을 다시 찾았다. 그녀의 친구들 중엔 여전히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병원과 집만 오가는 삶에 익숙해진 이들이 있었고 그들과의 대화에서 느껴지는 외로움과 무기력함은 종종 그녀를 슬프게 했다. 일하는 노년이 아직 어색하게 보일지 몰라도 어씨는 버는 것보다 쓰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건 살아있다는 감각이라고 했다. 어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연금이 부족하다는 하소연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기대했던 공적 연금의 안전망이 실제 생활의 무게 앞에서 얼마나 쉽게 구멍이 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오랫동안 성실히 일해온 사람조차 노후에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하고 수입의 한계 속에서도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시도를 계속해야 한다. 연금은 중요한 기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주거비와 의료비, 생활비, 예측 불가한 돌발 변수까지 고려할 때 연금은 시작일 뿐이다. 이제는 각자의 방식으로 생존 전략을 세워야 하는 시대다. 고립되지 않고 자존감을 잃지 않으며 경제적 부담 속에서도 자신을 돌보는 일은 점점 더 복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해진다. 어씨가 선택한 전략은 단순하지만 실천적이다. 소비를 줄이고 건강을 관리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작더라도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 그것은 그녀만의 생존 전략이면서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은퇴 이후의 삶의 기술이다. 누구나 은퇴는 한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시대,
이제는 스스로를 돌보는 감각과 꾸준한 실천이 그 어떤 숫자보다도 더 중요한 자산이 되어가고 있다. 연금이 노후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평균 수명이 길고 배우자보다 오랜 기간을 혼자 살아가는 일이 흔해진 지금 단순한 숫자 계산만으로는 노후를 설명할 수 없다. 74세 여성 공무원의 사례는 바로 그런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한다. 공적연금 수급자라는 타이틀은 분명 안정의 상징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생활의 긴장감과 불안정성은 여전히 크다. 전문가의 시선에서 볼 때 한국의 공적연금제도는 평균적 소득자 혹은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설계된 구조에 가깝고 수급 후의 생활비 비중과 필수 지출을 감안할 때 실질적 소득 대체율은 체감상 더욱 낮을 수밖에 없다. 특히 단독 가구, 여성 가구 혹은 고령 가구의 경우 연금 외에 대안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삶의 질은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조적, 개인적 인식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 첫째로 연금 수급 시기와 수급 기간을 전략적으로 조율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많은 이들이 퇴직 직후 연금 수급을 시작하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급 시기를 늦추고 그 기간 동안 다른 소득원을 확보하는 방식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수급 연기를 통해 연금액을 증액시키고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나 근로소득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는 방식은 전체 노후 기간을 고려할 때 더 안정적인 경로가 될 수 있다. 물론 이는 건강상태, 가족관계, 주거 상황 등의 다양한 요소와 연동되어야 하며 무작정 연기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나 무조건 빨리 받는 것이 최선이라는 단순한 발상에서 벗어날 필요는 분명 존재한다. 둘째로 고령 친화 일자리에 대한 국가적 정책 개입이 더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은퇴 후 여성들의 재취업은 특히 더 어렵다. 어시처럼 도서관이나 지역 커뮤니티 공간에서 일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은 무급 자원봉사로 머물거나 취업을 포기하게 된다. 이들이 가질 수 있는 노동 능력은 축소되었을지언정 여전히 유효하며 고령자의 일은 단순히 생계 보전만이 아닌 사회적 연대의 감각과 자존감 유지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근로시간이 짧고 단순 업무가 주가되더라도 정당한 보상 체계가 갖춰져야 하며 훈련 기회와 일자리 정보가 실질적으로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로 고령 단독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대책이 절실하다. 주거는 소비 중에서 가장 고정적이고 피할 수 없는 항목이며 특히 낡은 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일수록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산다. 냉난방비는 물론이고 수도, 통신, 관리비까지 포함되면 연금의 상당 부분이 매달 고정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저소득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지원금 확대,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및 서비스 연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단순히 머물 공간이 아닌 살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접근권을 사회 전체가 보장해주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로 의료비에 대한 공적 지원과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만성질환은 고령자 대부분이 안고 가는 문제이며 이를 방치할 경우 장기 입원이나 수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손보험 개편 이후 노인층의 불만이 늘어난 것도 의료비 부담이 민감한 계층임을 방증한다.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 정기적인 무료 건강검진, 만성질환 교육과 약제비 감면 등은 장기적으로 국가 의료재정에 대한 부담도 낮추고 개인의 삶의 질도 지켜주는 이중의 효과를 갖는다. 여기에 더해 지역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기반의 의료상담, 생활지도 서비스의 강화는 특히 독거 노인의 건강 악화 방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년기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감정적 생존 전략도 간과되어선 안 된다. 어씨가 일터로 복귀한 이유는 단순한 생계만은 아니었다. 그는 사회와의 연결감,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을 되찾기 위해서였다. 고립된 노년은 경제적 문제보다 더 심각한 정서적 위기를 불러온다. 따라서 지자체와 지역 커뮤니티, 종교단체, 시민사회 등이 협력하여 노년층의 사회 참여를 이끌어내고 관계망을 복원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동체 내에서 역할을 부여받고 작은 활동을 지속하며 누군가와 매일 말 한마디라도 나눌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한다면 노년은 단지 생존이 아니라 살아가는 시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공무원 출신이라는 배경이 노후를 보장해주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지금은 누구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간에 은퇴 후 삶을 위한 재정비가 필수적인 시점이다. 연금은 시작일 뿐이며 그 위에 어떤 생존 전략과 감정적 자산, 공동체적 연결을 쌓아 올릴 수 있는지가 노후의 진짜 질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들은 단순히 연금 액수를 논의하기보다는
그 연금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하며 각 개인은 연금 외에도 자신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식을 탐색하고 시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긴 생애의 끝자락에 놓인 시간이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더 촘촘하게 묶고 준비해야 한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나 그 부족함을 함께 메울 수 있다면 노후는 여전히 인간적인 시간으로 남을 수 있다.